안녕하십니까, 해세밥입니다. 오늘은 재평가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원가 모형은 최초 취득원가가 있으면 감가상각 누계액,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해서 장부금액을 인식하는 것이고, 재평가 모형은 공정가치를 재평가일에 다시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하여 장부금액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원가 모형을 많이 쓰는데 재평가 모형을 사용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같은 경우 취득원가로 평가하게 되면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고, 그리고 10년, 20년, 30년이 되면 취득원가랑 공정가치랑 괴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재평가 모형을 통해서 기업의 부채 비율을 낮추고 이런 여타 효과를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재평가 모형 시 유의사항은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유리하게 이득이 날 때만 자산의 재평가를 시행하는 게 아니라 불리할 때도 공정가치와 변동이 불리할 때도, 즉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되고, 또 공정가치와 장부가액이 중요하지 않게, 즉 반드시 5년, 3년, 1년마다 3년마다, 5년마다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더 짧은 기간, 1년 또는 더 짧은 기간이라도 공정가치가 손상이 됐다고 생각이 되면 빠르게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원가법보다 훨씬 번거롭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토지 같은 가치 변동이 경미한 경우에는 3에서 5년 정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훨씬 더 빠르게 변하는 유형자산 일부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1년마다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의 유형 전체를 재평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토지가 10개가 있는데 1개만 하고 나머지 9개는 안 한다, 이런 식으로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직감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재무제표를 보는 사람들이 혼선을 겪겠죠. 그러면 자산 재평가 모형의 평가손익 인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이익에서 손실 난 경우, 손실에서 이익 난 경우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원가법으로 장부금액을 인식하고 있는 딱 그 기준점을 여기 파란색이라고 보시면, 그 위로 평가 이익이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100을 인식해 줍니다. 이때 자본의 항목 중에 하나인 기타 포괄손익, 즉 Other Comprehensive Income, OCI로 인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러나 이 이익이 남은 부분을 초과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다음과 같이 OCI를 차감해 줍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해에 빨간색으로 인식한 이익 부분을 초과해서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빨간색 부분만큼은 OCI를 차감해서 인식해주고 손실을, 나머지 자산 재평가 손실 20만큼은 넷인컴, 즉 자산 재평가 손실로 인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평가 손익 두 번째 케이스, 손실에서 이익 난 경우인데요. 먼저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보면 동일하게 자산 재평가 손실 넷인컴을 인식해 줍니다. 손실은 무조건 OCI가 아니라, OCI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는 바로 손실을
넷인컴을 인식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이득이 났습니다. 평가.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OCI가 아니라 기존의 자산 재평가 손실을 인식한 만큼까지는 넷인컴을 인식해도 됩니다. 즉 토지 50을 다시 올려주고 자산 재평가 이익 넷인컴 50을 인식해주면 됩니다. 다음 해에도 또 이익이 난 거죠. 그러면 다시 이 50만큼은 자산 재평가 이익 넷인컴을 인식해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20만큼은 자산 재평가 잉여금 OCI로 인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제가 설명한 부분을 다시 한번 시간 나실 때 생각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재평가 모욕 인식 후 처분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매각가액의 빼기 장부 금액이 30이 발생했을 때 일반적인 유형자산 처분과 동일하게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넷인컴으로 인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재평가 이익잉여금이 앞선 케이스 경우 20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대부분 대체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미 거래가 그러니까 해당 토지가 없는데 기타 포괄손익으로 이익잉여금을 재평가 잉여금을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재평가 잉여금 OCI 20을 차감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20으로 동일 자본 내에서 계정 재분류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 또 특수한 경우에 이익잉여금으로 전부 대체하는 것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그 경우는 뭐 예외 케이스고 복잡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 기본적인 틀만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